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1단원, 소단원 1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지도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번호를 적어줄게요. 첫 번째로 세계지도, 두 번째 지구본, 세 번째 디지털 영상지도, 대표적으로 구글맵 이런 거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가 교과서 11쪽의 세계지도, 다음 페이지 넘기면 지구본, 그 다음 페이지에 디지털 영상지도 순서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세계지도입니다. 볼게요. 여행을 가거나 다른 나라의 위치, 영역이 궁금할 때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지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김찬삼의 세계 일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11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세계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구는 둥글죠. 둥근 구 모양이에요. 공처럼. 그거를 귤 까듯이 까서 종이로 납작하게 나타낸 것이 세계지도예요. 여기 보면 선생님이 참고자료를 뽑아왔는데 이게 이제 원래 둥근 우리의 지도 모양이고요. 지구의 표면에다가 칼집을 내가지고 귤처럼 까서 이렇게 펼쳤더니 세계 지도가 된다는 거. 여기는 이제 막 비어있지만 이 비어있는 부분을 조금씩 채워가지고 만든 게 지도가 되는 거예요. 세계 지도. 자, 이해되시죠?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 그것이 바로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를 활용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 다른 점이 있다. 한눈에 여러 나라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막 돌려보지 않아도. 근데 실제 모습과 달라진다는 점. 왜냐면 입체적인 것을 평면으로 나타낼 때 똑같이 단 하나의 왜곡도 없이 똑같이 나타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땅들은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커지게 표현되기도 하고 왜곡이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린란드예요. 여러분 사회과 부도를 준비해 보세요. 사회과 부도에서 두 번째를 펴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계 전도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쭉 펼쳐보면 북아메리카 대륙 오른쪽 위에 그린란드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린란드의 크기를 보시면요. 상당히 크죠.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섬. 근데 가장 큰 섬이라고 해서 봤더니 크기가 비교해볼까요? 여기 밑에 있는 남아메리카랑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저 옆에 있는 여기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보다도 살짝 조금 작은 정도? 그래서 엄청나게 큰 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린란드는 그래봤자 섬인 거예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린란드는 지구본의 위쪽에 둥그란 부분에 있는 땅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커진 거지 사실은 이 크기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회과부도 뒤에 맨 뒷장 정도에 보면 잘라서 지구본을 만들 수 있는 종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잘라가지고 지구본을 만들어봤어요. 잘라서 이렇게 지구본 모양으로 만들어봤는데 이것 또한 아무래도 종이 평면에서 입체를 만든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글동글한 구가 되지 못하고 약간의 각이 있는 입체 도형이 됐는데 이 정도로도 충분히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그린란드. 까만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죠? 요게 그린란드인데요. 크기가 갑자기 확 작아진 걸 알 수 있죠. 요만큼 선생님의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가 그린란드고요. 아까 그린란드랑 상당히 크기가 비슷했던 아프리카 대륙. 자, 아프리카 대륙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 선생님 2마디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그린란드랑 큰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는 크기가 왜곡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세계 지도가 실제 모습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글 먼저 읽어볼게요. 더 밑에 세계 지도와 지구본에는 둘 다 위치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 위선, 가로선과 경선, 세로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선과 경선에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이를 위도와 경도라고 합니다. 우리 각도 할 때 쓰는 그 도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위선은 가로선이고 가위 하고 외우면 좋아요. 경선은 세로선입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위도를 북위, 남쪽의 위도를 남이라고 하며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의 경도를 동경, 서쪽의 경도를 서경이라고 한다. 자, 말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적도랑 본초 좌우선은 그냥 용어만 알아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 지구의 자전축에 대해 직각으로 지구의 중심을 지나도록 다른 편면과 지편면이 만나서 이렇게 길고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놨지만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적도는 여기 있는 빨간 줄 가로 0도 가로 0도를 적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로줄 중에 0도에 해당하는 줄을 적도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본초 좌우선 지구의 경도를 결정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세로의 0도 여기 보이시죠? 영도 세로의 0도를 본초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0도 가로 세로 각각 0도를 적도랑 본초 좌우선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세로의 0도를 표시하고 있으니까 본초 좌우선이겠죠? 반대로 여기는 적도, 그 다음 가로선, 이거는 가로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로선은 뭐였죠 아까? 가위, 위선이었죠, 위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세로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경선, 세로. 그리고 아까 동경, 서경, 뭐 북위, 남위 이렇게 한 거는 자,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는 가로선이기 때문에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은 북쪽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방위를 나타냈을 때 여기가 북, 서, 동, 남이잖아요. 그래서 0도 적도를 기준으로 위에는 북쪽이기 때문에 북위라고 하는 거고요. 북경 아니고 북위입니다. 왜냐면 기준이 가로선이고 가로선은 위선이기 때문에 이 위자를 따서 북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남쪽은 뭘까요? 그렇죠. 남쪽의 위도니까 남위. 겠죠? 자, 그 다음 북남이 있으면 동서가 있어야겠죠. 동서를 볼게요. 동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적도 말고. 그렇죠.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여기 0도, 세로 0도인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동쪽이니까 동경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왼쪽은 서쪽이니까 서경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아래의 긴 글보다 조금 덜 헷갈릴 거예요.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가로선들은 모두 합쳐서 위선, 세로선들은 모두 합쳐서 경선, 가로선 중에서도 0도에 해당하는 선을 적도, 세로선 중에서도 0도에 해당하는 선을 본초 좌우선, 그 다음에 이 0도에 해당하는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은 북위, 아래쪽은 남위.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동경, 왼쪽은 서경.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지구본입니다. 지구본은 실제 지구의 모습을 아주 작게 줄인 모형으로 실제 지구처럼 생김새가 둥글다. 세계지도나 지구본에 나타난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숫자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세계지도와 지구본에 공통점이 나와 있어요.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다. 위도와 경도가 나와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여기도 아까 세계지도랑 똑같이 세로 중에 0도에 해당하는, 여기 0 보이죠? 0. 그거를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고, 가로 중에 0도, 여기 0 있죠? 0에 해당하는 것을 적도라고 하고, 적도 기준으로 위에 북위, 아래 남위, 본초 좌우선 기준으로 오른쪽 동경, 왼쪽 서경. 세계지도와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볼게요. 서경과 동경은 각각 180도로 나누어 서쪽과 동쪽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각각 180도로 나눈다는 말은 여기 있는 숫자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를 보면 0도부터 시작해서 180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0도부터 180도까지 나누고요. 여기 있는 북위와 남위는 각각 0도부터 쭉 가서 75 다음에 여기가 90도예요. 90도까지 나누어 북쪽과 남쪽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어떤 나라의 동서남북 끝 지점 찾기. 그래서 그 지점에 딱 점을 찍고요. 남쪽과 북쪽의 끝 지점은 가로선일 테니까 위선이겠고, 동쪽과 서쪽의 끝 지점, 동쪽과 서쪽의 끝 지점은 세로선일 테니까 경선에 해당하겠죠. 각 위선과 경선에 표시된 수치, 위도와 경도를 말합니다. 몇 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정말 정확하게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세계지도와 지구본으로 어떤 나라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겠더라.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수치가 정확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 여러 나라의 위치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로 연습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이죠? 대한민국의 국경선입니다. 북한 포함이요. 자, 그러면 동쪽과 우선 동서남북의 끝 지점, 가장자리,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점을 찾습니다. 자, 여기가 북쪽으로 가장 높게 있는 점이에요. 이 위로 가면 우리나라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은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이쪽 밖으로는 우리나라 땅이 아닌 거죠. 그 다음 동쪽의 가장자리는 여기. 그래서 이 섬. 서쪽은 여기. 이 점이네요. 각 위선과 경선에 표시된 수치를 확인합시다. 자, 수치 확인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쭉 선을 그었을 때 경선을 보면 130도와 135도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132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서쪽 끝에 선 보면 120도와 125도 사이에 있는데 이거를 124도라고 봅니다. 그 다음 여기 위선 보면 우선 우리나라는 적도의 윗부분이니까 북위에 있는 거고요. 이쪽 각도 보면 북쪽 끝 지점은 40도와 45도 사이에 있어요. 여기를 43도로 봅니다. 남쪽 끝을 보면 30도와 35도 사이에 있어요. 여기를 33도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동쪽에 있어요.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동경이라고 하죠. 그걸 다 합쳐보니 우리나라는 북이라는 말은 적도의 북쪽에 있다는 거죠. 북이 33도에서 43도 사이, 33도에서 43도 사이, 요 사이. 그 다음 동경
124도에서 132도. 동쪽에 124도에서 132도 요 사이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위도와 경도로 여러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 봅시다. 이걸 하려면 사회과 부도가 필요한데요. 사회과 부도에서 아까 엄청 큰 종이였던 요 세계지도를 펼게요. 자, 이렇게 사회과 부도에서 뜯어낸 세계지도를 선생님이 칠판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어진 가로선이랑 세로선은 뭐 의미하는지 알겠죠? 가로선은 적도, 세로선은 본초 좌우선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위도와 경도로 위치를 표시해 볼 만한 나라를 선생님이 두 나라 정도 골라볼 거예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하는 두 나라를 하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원하는 나라의 위치를 나타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나라를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이 표시해 놨는데, 네, 파라과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 나라, 이 나라 확대해 볼게요. 어디냐면 앙골라입니다. 앙골라라는 나라의 위도와 경도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과서 13쪽을 펴고 여기다가 나라 두 개 이름을 적을게요. 첫 번째로 파라과이, 두 번째로 앙골라. 자, 대륙 이름도 적어줄게요. 남아메리카, 이거는 아프리카. 위도 경도를 한번 찾아봅시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0도인데 그럼 가운데쯤 되는 이 숫자 있는 곳은 15도겠죠? 그 다음 15도를 세 등분했더니 5, 10, 15, 20, 25, 30 이렇게 도가 나눠져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파라과이의 맨 위쪽을 갔더니 20보다 조금 더 작으니까 19 정도 되겠더라. 그 다음에 30보다 조금 더 작으니까 25보다는 조금 더 크니까 28 정도가 되겠더라. 그러면 이 파라과이라는 나라는 우선 적도보다 밑에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남위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남위. 남위 몇 도부터 몇 도 사이? 19도부터 28도 사이. 자, 그러면 경도는 세로선이죠. 자, 오른쪽 끝으로 줄을 쭉 그어 볼게요. 오른쪽 끝이 아까 여기였죠? 다음 왼쪽 서쪽 끝 줄 쭉 그어 볼게요. 끝으로 줄을 그었더니, 자, 여기서도 숫자를 세려면 나타내 볼게요. 여기가 60도네요. 그 다음 여기가 30도죠. 그러면 이 정도가 45 정도 되겠고, 세 개로 나누면 50, 55 정도 되겠네요. 60, 그 다음에 65, 70, 75 이렇게 되면, 자, 이 파란 점이 있는 부분은 55보다 살짝 작으니까 54 정도가, 이 점이 있는 부분은 60보다는 크고 65보다는 작을 테니 63 정도가 될 것이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라과이는 동경일까요? 서경일까요? 여기서 헷갈리기가 쉬운데 어떤 친구들은 본초 좌우선이 여기였고 그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파라과이니까 동경이죠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파라과이는 서경입니다. 왜냐면 이 밑에 있는 도 숫자를 잘 보세요. 자, 0부터 시작해서 30, 60, 90, 120, 150, 180까지 왔어요. 여기서 180까지 왔고, 그러면 다시 21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50으로 줄어듭니다. 또 120으로 줄어들고, 90으로 줄어들고, 60으로 줄어들고, 30으로 줄어듭니다. 이 말은 경도는 180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동쪽이고 이쪽은 다시, 이쪽은 다시 서쪽이 된다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 180도로부터 다시 얘네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서 0도로 된다.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은 우리의 오른쪽에, 그냥 우리가 지도로 종이로 봤을 때는 본초 좌우선의 오른쪽에 있지만 둥그런 지구 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서쪽에 있는 것이다. 사실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종이로 만든 지구본을 봤을 때 본초 좌우선이 여기 있으면 파라과이는 요 왼쪽 서경이라고 돼 있는 쪽으로 쭉 갔을 때 여기 있어요. 서경에 있어요. 보이죠? 자, 그래서 파라과이의 경도를 적을 때는 서경, 아까 여기 있었던 54도에서 63도 사이 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앙골라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답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동쪽 끝, 서쪽 끝, 북쪽 끝, 남쪽 끝 찾아서 요거는 본초 좌우선에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경 11도에서 23도 사이, 그 다음에 적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북이 아니고 남위 6도에서 17도 사이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6도에서 17도) 동경 11도에서 23도. 파라과이와 앙골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만 남았는데요. 디지털 영상 지도. 디지털 영상 지도는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로 표현된 지도이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 종이 지도와 달리 확대와 축소가 자유롭고 다양한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이용하면 세계 여러 나라나 장소와 관련된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구글 맵이나 또는 네이버 지도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지리 정보를 얻으려면 구글 지도가 좋아요.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장소를 입력하면 지도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초등학교 이름 또는 내가 사는 집 이름을 치면 내 집 주소가 또는 나의 학교 주소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모양, 이 화살표 모양은 자동차,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의 경로를 찾을 수 있고요. 길을 찾아줘요. 길 찾기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성이라고 적힌 거를 누르면 지도를 위성 사진으로 바꿔볼 수 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표를 누르면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여기 GPS 무늬를 누르면 나의 위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절로 잡아주게 됩니다. 요 사람, 귀엽게 생긴 사람 모양을 누르면 어떤 장소의 실제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링크 걸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는 집과 여러분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세요.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담고 있지만 특징이 서로 다르다. 각 자료의 특징을 비교해보자. 자, 우선 세계지도의 특징,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거는 장점에 해당하죠. 좋은 점. 나라와 바다의 모양, 거리가 실제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 예시로 그린란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이건 단점에 해당하겠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터넷이 안 되는 데에서도 종이는 쉽게 펼쳐서 쓸 수 있어요. 지구본은 지구의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하죠. 왜냐면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얘는 장점이겠고요. 반면에 단점은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가 어렵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 우리가 지구본 들고 다니는 사람은 못 봤죠? 주머니에 넣기도 어려울 거고. 자, 다른 특징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토 같은 지리적인 정보를 세계 지도보다는 더 왜곡 없이 정확하게 담고 있어요. 마지막 디지털 영상 지도. 세계 지도나 지구본에서 찾기 어려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위성 사진이라든지 내 위치 검색 기능, 경로 찾기 기능, 확대 축소 기능, 이런 것들은 세계 지도나 지구본에는 전혀 없는 기능이에요. 근데 디지털 영상 지도에는 있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필요하며 인터넷을 연결해야만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와이파이가 되거나 데이터가 쓸 수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좀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점이 큰 만큼 단점도 꽤 크네요. 다른 특징은 나의 스마트 기기, 패드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가고 싶은 장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지도 어플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쉽게 찾아줄 수 있죠.